한국에 계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임용고시의 가장 확실한 선택 쿠키넷의 한큐패스 강의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한큐패스 강의 중에서 ABCT 통합 강의 시즌의 첫 번째 과목으로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고 계십니다. 올해 2024학년도 초등임용고시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그 첫 해이죠. 따라서 강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교재 내용도 바뀌었어요. 아시다시피 쿠키넷의 한큐패스 교재가 라인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라인업이 올해는 총 9권 분량에, 그리고 내지만 해도 8,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콘텐츠를 마련해서 인쇄소로 넘기는 것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 중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었고 그 내용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인쇄소에 넘겼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모든 수험서가 인쇄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분량도 많고,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권수도 많고, 그래서 이 교재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러면 교재가 완전히 나오고 강의를 그 뒤에 찍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1월 중순이 넘어서까지 이 강의를 시작하지 않기가 조금 그래서 순서를 조금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앞쪽에 개강 시기에 강의 수를 조금 적게 배치하면서 이 교재 출간 시기와 조금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딱 받고 강의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밑줄 마킹하고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교재를 받지 못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서 PDF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론창체 강의가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받고 나신 뒤에 이 강의를 수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저도 교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이렇게 가제본 복사본을 가지고 강의 준비를 하고 여기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1월 16일 날 일괄 배송하게 될 것 같아요. 월요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주에, 그 다음 주면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택배 물량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16일 날 일괄 배송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가 최대한 인쇄소로부터 조금 더 빨리, 금요일이라도 토요일이라도 조금 더 빨리 받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튼 교재가 빨리 도착하면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 각 가정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받게 되시면요, 그 교재 구성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 구성은 ABC 순서로 되어 있어요. ABC.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과 교재를 딱 받으시면 그 수학과의 맨 앞쪽은 기출 분석입니다. A, Analysis. 그리고 A 페이지가 끝나면 B, 기본 이론입니다. 베이직 수학 이론이고요. 그리고 그 기본 이론 페이지가 끝나면 C, 강론 완성입니다.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부터 6학년 마지막 단원까지 ABC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구성은 ABC 순서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수학책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 강의 순서는요, 기본 이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론하고,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합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BCA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재 구성은 ABC로 되어 있지만 강의 순서는 BCA다 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 B 강의를 할 때 A 코너에 나와 있는 기출 분석 스키마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스키마 강의를 진행하고 기본 이론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A 잠깐 다루고 B,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강론 완성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기출 분석 강의로 넘어간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교재 구성은 ABC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강의 순서는 BCA로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과 기본 이론 강의 끝냈어요. 강론 강의 끝냈어요. 그리고 기출 분석 강의까지 끝냈어요.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올해 달라진 점. 네, 맞아요. 문제풀이입니다. T 시리즈, 테스트. 자, 이 문제풀이는요, 수학 통합 교재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문제풀이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문제풀이 교재에 실전 예상 문제를 풀어본다. T 교재는 그렇게 푼다 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과 또는 과목은 총론창체이죠. 자, 이 총론창체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합쳐져 있습니다. 그 과목을 소개해드리면 이 총론창체 외에도 통합교과가 있고요. 그리고 도덕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앞글자를 따면 총통도 교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총통도 교재와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출간될 영어 교재가 있어요. 자, 총통도 영어, 이 네 교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 총통도 영어는 강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과목은 교재 구성이 공통적으로 A,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순서는 BA로 진행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한 큐 강의 첫 번째 순서로 총론창의적 체험활동 기본이론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모두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내용 파악을 해야 하는 부분은 두 번째 활동이 내용 강의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에 앞서 첫 번째 강의 활동입니다. 스키마 강의인데요. 자, 여기 스키마 강의에서는 활동 2에서 다루게 될 본격적인 주제 내용을 그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중요한 내용을 캐치한 뒤에 암기해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가, 그 학습 관점과 그리고 시험 정보 또는 배경 지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코너가 바로 스키마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다른 교과와 이 총론창체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라고 한다면 그 수학과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4대 출제 범위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제가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죠. 자, 그 4대 출제 범위와 그리고 영역에 따른 스키마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하지만 그런 여타 교과와 달리 여기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딱히 영역이나 4대 출제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육과정 원문만 출제 근거로 하죠. 따라서 여기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 스키마 강의에서는 교과 영역과 4대 출제 근거에 기반한 스키마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1년 동안 출제되었던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 실전 문제를 기출 분석을 해서요, 그 출제 유형과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것인가를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총론창체 스키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내용 강의인데요. 자, 두 번째 강의 활동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그리고 2022 개정 창의적 체험 활동,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활동 중에서 먼저 2022 개정 초등학교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스키마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총론 창체 스키마 강의에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초등임용고시의 출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면서 기출 문제들도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적용 받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해 갈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있죠. 자, 그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과 그리고 개정의 특징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스키마 내용은요, 비단 총론창체뿐만 아니라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모든 교과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설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설명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예를 들어 국어, 수학, 통합교과 등의 다른 교과 교육과정도 어느 정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초등임용고시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학습 관점으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출제 정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임용고시에서는요, 총론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묶어서 총론 창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3점짜리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제 안에서 반과로 하위 문항을 설정하는데요. 자, 보통은 2개 정도로 설정을 해요.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이런 식으로 하위 문항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배점은
일반적으로 총론에서 2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1점, 둘 더해서 총 3점이 되도록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2점 배점으로 가끔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문제 안에서 총론이랑 창의적 체험 활동을 모두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출되는 실전 문제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지도교사와 예비교사의 대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는 동료 교사들의 대화 장면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과정 협의회 장면이나 아니면 동학년 회의 장면 등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러한 장면을 연출해 놓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당연히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자, 이러한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이야기,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통합 지문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문제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출제 유형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나 알맞은 키워드를 쓰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의 여러 가지 보기 내용 중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요. 그리고 그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쓰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초등임용고시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 문제의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형적인 출제 유형에 대해서 크게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를 써 넣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쓰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 있다라는 표현은요, 그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뜻이 깔려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최근에 2023학년도 그리고 2022학년도, 2021학년도 기출문제는요, 그냥 단순 지식 암기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암기한 상태에서 그 지식을 이해하고 있다가 그 지식을 조금 풀어서 서술하거나 아니면 그 지식을 조금 응용하고 적용해서 답안을 서술한 사례가 바로 최근 3년입니다. 자, 이러한 유형은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언제 단순 지식형으로 나오고 언제 적용형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느냐? 그것은 좀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와 같이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초창기 시험에서는요, 문제 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새 교육과정이 들어섰으면 그 새 교육과정에 얼마나 굵직굵직한 특징적인 내용이 있겠어요. 그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단순 지식형으로 비교적 쉬운 실전 문제가 출제되는 편이고요. 자, 하지만 해당 교육과정이 막바지로 갈수록 더 심화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초창기에는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들을 문제를 냈어요. 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 하면은 세세한 부분적인 곳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2023학년도 기출문제가 가장 최근이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창체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였죠. 그래서 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출 문제를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직접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었던 시험은 2017학년도입니다. 2017학년도부터 2015 개정이 적용되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출 문제가 2023학년도이죠. 자,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도입되었던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쭉 올라가면서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출제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7학년도 볼까요? 자, 지문을 보시면 땡땡 초등학교 교육실습협의회에서 예비교사와 지도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어요. 자, 예시 답안을 한번 보면요, 이 예시 답안을 보면 우리가 그 문제의 출제 유형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위 문항이 2문제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채점 요소는 3개입니다. 자, 각 1점씩 배당해서 총 3점이 되겠죠. 예시 답안을 보시면 3줄이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줄이 총론 문제에 대한 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창의적 체험 활동 문제 정답입니다. 자, 보시면 총론 창체 모두 아주 기본적인 단답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던 첫 번째 해가 2017학년도인데요. 자, 이 2017학년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바로 핵심 역량과 안전한 생활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그 초창기에는 단순 지식형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1년이 지나서 2018학년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교사 협의회 장면을 연출해 놓고 있고요. 예시 답안을 보시면 이 문제가 단답형 키워드를 써넣는 단순 지식형 문제 유형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안전한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2년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2017학년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험에 처음 적용되는데 그때 안전한 생활 나왔고 1년 뒤에 2018학년도에도 안전한 생활이 출제되었다. 그만큼 이때 당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을 신설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초등임용고시에서도 2년 연속으로 물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올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24학년도 초등임용고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아주 큰 특징, 아주 굵직굵직한 특징, 초등임용고시에서 물어볼 만한 게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19학년도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러한 문제 또한 키워드 중심으로 틀린 내용을 캐치하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지식형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0학년도 문제를 보시면요. 지도교사와 예비교사의 대화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보기 내용 중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 문제 또한 단순 지식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2021학년도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기에도 표도 나와 있고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자, 드디어 심화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시 답안표를 한번 볼게요. B6-1번 문제인데요. 자, 코드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B6-1번이라고 하는 것은 B는 교육과정 B이고요. 그리고 6은 6번 문제예요. 그리고 반가로 1번은 그 6번 문제 중에 하위 1번 반가로 문제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6-1번. 자, 이 B6-1번 문제가 하나의 긴 서술형 답안을 쓰는 2점짜리 문제인데요.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답안에요.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말은 이 문제가 왜냐하면이라는 답을 요구한다는 뜻이죠. 이 문제가 어떠한 총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그 까닭 또는 이유를 쓰는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 문제를 보시면요. 이때에도 심화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예시 답안표 3칸 중에서 위에서부터 2칸이 총론 문제에 대한 답안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학년군 설정 이유를 서술하고요. 그 학년군을 교과 수업 시수 배당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단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시간 배당 기준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을 1, 2학년군에 적용해서 답안을 서술해야지만 정답 처리가 되는 그러한 심화형 총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자, 한편 창의적 체험 활동 문제는 단순 지식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출 문제인 2023학년도에는 지문가에서 5가지 보기 내용을 제시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잘못된 것을 2가지 찾고 그 잘못된 이유를 쓰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 내용 또한 서술된 보기 내용 중에서 특정 키워드만 교체해서 단순히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해당 보기 내용과 관련된 어떤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지식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틀린 이유를 서술해야만 하는 그러한 심화형 총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 있어요. 특정 영역을 쓰거나 하위 활동명을 쓰거나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안전한 생활과 관련된 문제 유형, 아주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 있는데 근데 막바지로 갈수록 더 이상 낼 게 없잖아요. 영역도 몇 개 안 내는데 거기서 계속 중복해서 낼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2023학년도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문제에서 기존의 출제 유형에서 벗어났어요. 좀 더 디테일한 수준으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특정 시간 운영 방식을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거의 다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답률이 아주 낮지는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자, 다시 총론 창체 기출 키워드로 돌아와 보면요.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 문제 출제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론 창체 출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 또는 알맞은 말을 쓰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틀린 내용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는 유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유형은 비교적 단순 지식형으로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2024학년도처럼 새교육과정,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초기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개정 특징이 출제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순 지식형으로 답안을 쓰거나 아니면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틀린 내용을 찾고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로 출제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대략 보니까 최근 한 1, 2년 또는 2, 3년 동안 어떤 문제가 나올지 키워드들이 딱 리스트업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내용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총론 창체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 이해 수준 또한 어렵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2024학년도 올해 시험에서 전형적인 총론 창체 출제 유형이 아니라 출제 유형이 난이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한다면 그때는 예를 들어 2022학년도나 아니면 2021학년도 유형과 같이 특정 총론 지식을 적용하거나 활용해서 서술하는 유형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확률이 높지 않지만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 문제가 전형적인 출제 유형으로 출제되나 아니면 비전형적인 유형으로 출제되나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출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그 학습 관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 총론에서는요, 기출 분석을 해보면 기출 문제로 출제되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근처에서 다시 실전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을 기출 분석을 해보면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기출 분석을 쭉 해보면 그게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되었든 2009 개정에서 조금 더 개정되고 보충된 것이 2015 개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죠. 2009가 되었든 2015가 되었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었든 간에 한번 기출로 다루어졌던 내용은 중요하니까 다루어졌겠죠.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 근처에는 기출된 내용과 같은 등위에 있고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초등임용고시 실전 문제로 출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이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해 실전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총론 실전 문제는 기출된 내용 근처에서 다시 실전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은 이러한 학습 관점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똑똑하게 학습 전략을 세운다면 이렇게 하겠죠.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을 여러분이 교재를 쭉 넘겨보시면서 표시를 하시고요.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기출 근처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학습 전략을 구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재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기출문제로 다루어졌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교재를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실전 문제들이 출제되었던 구체적인 교재 쪽수와 그리고 기출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그 교재 내용 옆에다가 기출 연도를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육과정 성격부터 볼까요? 자, 교육과정 성격. 이 교육과정 성격에서는 최근 11년 동안 2번 기출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2019학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서술이 있었어요. 그 서술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찾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자,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보시는 것처럼 초중등 교육법입니다. 초등교육법이 아니고 고등교육법도 아니에요. 초중등 교육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지문에서는
고등교육법이라고 틀리게 써놓고 그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쳐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죠. 쉽게 풀 수 있겠죠. 실수를 할 수 있다면 초등교육법 이렇게 써서 실수되는 케이스만 피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5학년도 기출문제에서는요. 문제 지문에서 교육과정 성격의 가항의 내용을 서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특정 단어의 빈칸을 딱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채워 넣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 성격 쪽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졌으니까 우리의 학습 관점은 이렇겠죠. 만약에 다시 한번 교육과정 성격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나머지 항목 중에서 어느 키워드가 실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머지 항목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인데요. 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대한 설명 중에서 2020학년도에 바항과 관련해서요. 내용을 문제 지문에서 틀리게 제시했어요. 바로 학습의 결과를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한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자, 언뜻 들어도 틀렸다라는 감이 오시죠. 학습의 결과를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한다? 이 틀린 서술을 주고 나서 옳게 바꿔 써야 되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한다라는 올바른 내용으로 고쳐 쓰는 실전 문제가 2020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출제되면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맞힐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지 않죠. 자,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실전 문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살짝 틀리게 서술해 놓는다면, 살짝 꼬아 놓는다면 우리는 그 틀린 내용을 찾고 바르게 고쳐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특정 키워드에 빈칸을 뚫어 놓는다면 그 해당 빈칸에 알맞은 키워드를 써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마 숫자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인데요. 이 내용에 대한 하위 설명 중에서 핵심 역량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6가지 핵심 역량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 적용됐던 때가 언제라고 했죠? 네, 맞아요. 2017학년도라고 했죠. 그 2017학년도 기출문제에서는 문제 지문에서 특정 핵심 역량에 대한 서술을 해놨어요. 틀리게 서술해놨어요. 그 틀린 내용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핵심 역량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종전의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한 가지가 조금 수정되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2015 개정 때는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죠. 자, 따라서 만약에 출제위원이 나는 핵심 역량 쪽에서 총론 문제를 출제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면 아마도 2017학년도 기출 유형과 비슷하게 출제할 수도 있겠죠. 틀린 서술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는 유형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설명을 쭉 제시한 뒤에 그 설명에 해당하는 핵심 역량의 명칭을 쓰시오 라는 문제도 출제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때마침 기존의 2015 개정의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 협력적 소통 역량이 출제될 확률이 6가지 핵심 역량 중에는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6가지 총론의 핵심 역량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마 숫자 2번으로 표시한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인데요. 이 중에서 설계의 원칙 쪽에서 나-1번 항에 나오는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와 관련된 문제가 2020학년도와 그리고 2014학년도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교수학습 쪽에서는 가-1번과 관련된 문제가 2020학년도에 출제되었는데요. 참고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이렇게 서술했었어요. 교과학습을 할 때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2022 개정에서도 동일한데요. 자,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 2015 개정에서는 단편적 지식 암기를 지향하라 라고 했어요. 대신에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초점을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키워드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었어요. 이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각 교과의 내용 체계표에도 들어가 있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중요한 키워드였는데요. 자,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핵심 아이디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 요소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비슷해요. 단편적 지식을 지향하라. 자, 그런데 키워드가 달라졌죠. 따라서 이 달라진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 내용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강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수학습의 나-3번 항인데요. 여기에서 협동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2020학년도 기출문제 보기 내용으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수학습 라-1번 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교과교실제라는 키워드는 없지만 교과교실제라는 키워드를 써넣는 문제가 2013학년도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라-2번 항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가 무엇인가? 자, 그에 대한 내용이 2013학년도 기출문제 보기로 서술되었었는데요. 당시 문제 지문에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과 기술부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서술했어요. 틀린 서술이었습니다. 교육과 기술부가 얼마나 많은데 단위 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그 모든 교과용 도서 이외의 자료들을 다 심의할 수가 있겠어요. 틀린 내용이고요. 자, 그 틀린 내용을 교육과 기술부가 아니라 그냥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의 평가 주안점을 결정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2020학년도 실전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년군 설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학년군 설정의 이유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2022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등학교 시간 배당과 관련해서 표가 나와 있죠. 자, 이 표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과 관련된 2번, 3번에 나와 있는 기준 수업 시수와 최소 수업 시수에 대한 문제가 2016학년도에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최소 수업 시수와 관련된 내용은 2021학년도 기출문제로 다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여기서 두 번 다루는 거죠. 자, 다음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중에서 1-다 항인데요. 시수 증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데요. 2022 개정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모든 교과 및 교과군은요, 기준 수업 시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그 표가 있죠. 그 표에 기준 수업 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 수업 시수에서 20% 내에서 증감할 수가 있어요. 즉,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느리는 건 되는데 줄이는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교과에도 그런 게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그렇습니다. 교과 중에서는 체육, 음악, 미술이 느리는 건 되지만 줄이는 건 안 돼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동일합니다. 자, 그 내용이 2018학년도 기출문제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게 뭐냐고 하면 2015 개정에서는요, 창의적 체험 활동도 교과 중에서 그 체육, 음악, 미술처럼 이 창체도 느리는 건 되는데 줄이는 건 안 됐었어요. 2015 개정에서는요. 자, 그런데 2022 개정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도 이 체육, 음악, 미술을 제외한 다른 교과 및 교과군과 마찬가지로 20% 범위 내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도 증감이 가능합니다. 느리는 것도 가능했고 줄이는 건 안 됐었는데 줄이는 것까지 가능해졌다라는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내용 강의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2-가항과 관련해서 문제 지문의 특정 빈칸에 들어갈 수리 능력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쓰는 문제가 2018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을 쭉 봤어요. 자, 여기까지 교육과정 총론 쪽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교재를 보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여러분에게 자료 화면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여러분이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요, 이 장면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2024학년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올해 시험에서도 이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임용고시 총론창체 문제 중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 뭐냐고 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전 문제에서 어떠한 설명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설명에 해당하는 영역명을 쓰시오. 아니면 하위 활동명을 쓰시오. 이것이 전형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과 하위 활동명에 조금 변화가 있거든요. 기존의 출제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도 있어요. 그러면 변화했다라는 것이 개정의 특징인데 기존의 출제 유형도 그러하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공부할 때에는 문제 지문에서 제시하는 설명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가, 어느 하위 활동에 해당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면 그냥 1점은 다 받으실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는 안전한 생활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했어요. 그 안전한 생활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따로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갔느냐? 그냥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안전교육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64시간.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안전한 생활이라는 이름의 교육과정으로 64시간이 증배되었는데, 개설이 되었는데 이 64시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 64시간이 어디로 갔느냐? 바슬질, 통합교과로 연계되어서 재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 공부를 할 때 안전한 생활을 따로 공부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 영역명이나 기능명을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금 편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창의적 체험 활동의 스키마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초등임용고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출제 유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떠한 대화문을 제시하고 나서 빈칸에 들어오거나 또는 그 대화 내용에 어울리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명을 쓰시오. 아니면 하위 활동명을 쓰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는 안전한 생활의 영역명을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안전한 생활이라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기존에 있던 안전교육 64시간은 통합교과인 바생슬생 질생으로 연계해서 재구조화되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안전한 생활의 유형으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구사해야 할 학습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2024학년도 초등임용고시의 창의적 체험활동 문제를 알아맞히기 위해서는 문제 지문에서 제시되는 어떠한 설명을 보고 그 설명에 해당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명을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위 활동명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영역명은 3개밖에 안 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위 활동명은 조금 암기를 해야 하겠죠. 자, 이것만 하면 창체 공부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큐비 기본이론 총론창체 스키마 강의에서 다루는 2가지 활동 중에서 첫 번째, 초등임용고시 총론창체에 대한 출제 정보를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나와라! 2022 개정 교육과정 너 뭐냐? 주요 특징이 뭐냐?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조금 견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키마 강의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그리고 그 개정 방향을 기본 틀로 해서 4가지 개정 중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초등임용고시 관점에서의 중요 키워드는 무엇인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현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종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수시 개정을 했죠.
자, 그리고 초등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3, 4학년군과 5, 6학년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4가지 쿠키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작년까지 이 자료를 가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압축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 첫 번째는 핵심 역량을 반영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교육을 강화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량 적정화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핵심 역량의 반영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거든요. 자, 그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량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역량이 바로 교육과정 총론에서 말하는 그 핵심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죠. 자, 이 표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표현입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주요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이게 변화되었어요.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됐냐고 하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과정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는 걸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화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2015 개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것이 일종의 비전이었고요. 그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으로 설정된 것이 바로 핵심 역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역량과 그리고 교과 역량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6가지 핵심 역량은 일반 역량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역량도 있죠. 자, 이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당 교과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정 교과를 공부하면서 그 교과의 학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겠죠. 습득하면서 길러지는 능력이 있을 건데 그 능력이 바로 교과 역량인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교과 역량은 교과가 다르니까 교과마다 교과 역량도 다르고 다양하겠죠. 자, 이 교과 역량과 일반 역량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일반 역량은 교과 역량을 아우르는 어떤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교과 역량은 학생들이 그 교과를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이 역량을 개발했으면 자연스럽게 일반 역량도 발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과 역량이 제대로 개발되어야지 비로소 총체적인 성격의 일반 역량도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과 역량들이 총론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쿠키 포인트 두 번째는 안전교육 강화인데요. 이 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1, 2학년군의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어디에 신설했냐고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이 안전한 생활을 신설해서 안전교육에 필요한 64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자, 1, 2학년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 4학년군과 5, 6학년군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교과에서 그 안전에 대한 학습 내용이나 또는 단원을 신설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자, 이 쿠키 포인트 두 번째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가면서 크게 변화되었죠. 자, 어떻게 변화되었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야심차게 신설했던 이 안전한 생활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안전교육 시간 64시간은 그대로 유지돼요.
자, 그런데 안전한 생활은 없고요. 그 64시간이 어디로 갔냐고 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과로 갔어요. 통합교과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과에 각각 16시간, 32시간, 16시간 더하면 64시간이거든요. 자, 통합교과로 연계 재구조화되어서 1, 2학년군의 안전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에서 실행되는 걸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키 포인트 세 번째는 학습량 적정화인데요. 자, 이 학습량 적정화는 일단 양적인 차원에서의 학습량을 줄인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이죠. 학습량을 줄인다,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한다. 자, 이 두 개 차원으로 학습량 적정화를 추구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단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하게 전이될 수 있고 다양하게 확장 가능한 그러한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량 적정화를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점은 핵심 개념이라는 키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로 변화되었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쿠키 포인트 네 번째인데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선입니다. 자, 교수학습 개선도 있고 평가 방법 개선도 있겠죠. 자, 그 중에서 교수학습 개선을 보시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했고요. 그리고 협동학습의 경험을 제공했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메타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교수학습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참고로 학생 맞춤형 수업은요, 수준별 수업과 자주 비교됩니다. 자,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해서 교육의 단계나 또는 교육 내용의 깊이를 조정한 수업이 수준별 수업이죠. 수준별 수업이라고 한다면 능력에 따른 거죠. 자, 한편 학생 맞춤형 수업은요, 그 학생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나 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식과 같은 다양한 특성까지 고려한 것이 학생 맞춤형 수업이 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 수준별 수업, 좀 더 확장된 개념이죠. 자, 여기까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쿠키 포인트 4가지이고요. 자,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각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 교육과정도 설계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키워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그 키워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학교 자율시간, 진로 연계 교육,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변화. 그 변화는 영역의 변화 20% 증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이 없어지고 통합교과로 재구조화되었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키워드가 여러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교재에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앞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그 개정 방향을 기본 틀로 해서 4가지 개정 중점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맨 위에 보시면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추구하는 비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비전은 추구하는 인간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 비전은 우리가 국가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비전입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비전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인간상이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서술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쿠키 포인트 설명해 드릴 때 그때 2015 개정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게 일종의 비전이었다라고 소개해 드렸었죠.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비전이 뭐냐고 하면요. 바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3가지 키워드를 담고 있죠. 포용성, 창의성, 주도적인 사람. 암기하셔야 합니다.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죠. 최근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전 지구적인 팬데믹이나 또는 재난이나 또는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기후 환경 변화와 그리고 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의 공동체적 가치, 자, 이러한 것들을 집약한 표현이 포용성이다 라고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키워드이니까 일단 포용성, 비전에 포용성이 들어가 있어 를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표현은 유명한 표현이고 일반적인 표현이죠. 창의성.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는데 우리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제 육성할 거예요 하는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알파고. 자, 알파고. 이 알파고가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류는 대응해야 하겠죠. 자, 이러한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두 가지 키워드, 포용성과 창의성. 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2022 개정교육과정의 비전으로 설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정 중점을 보시면요,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구현,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4가지입니다. 자, 이 4가지에 대한 추진 과제가 있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개정 중점 사항이 있겠죠. 자, 그 개정 중점 사항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4가지 개정 중점에 대한 그 하위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관점은 이거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오롯이 이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초등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초등임용고시 관점에서 이러한 개정 중점들이 어떻게 시험에 다뤄질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이잖아요. 자, 그 밑에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삶과 연계한 개념적 학습과 탐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가치 함양,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특수학교 다문화 등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 다 좋은 말들입니다. 4가지 하위 범주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초등임용고시 관점에서는 3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인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디지털이라고 해서 이 디지털 기초소양이 반드시 정보교과로 구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보교과, 초등으로 말하자면 실과죠. 자, 이 실과에서만 디지털 소양 교육을 함양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과가 실과인 거죠. 자,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전에 17시간으로 정보교육 시간이 운영되었어요. 그 17시간 정보교육 시간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배, 그러니까 3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보교육 시수를 확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확대 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확대 방법이 뭐냐? 키워드는 학교 자율시간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키워드입니다. 학교 자율시간. 자, 이 학교 자율시간이 뭐냐고 하면요. 이 제목 자체가 그 의미를 뜻해요. 그러니까 단위 학교가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3, 4학년 군과 그리고 5, 6학년 군에서 각각 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또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학교 자율시간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과 이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 활동을 신설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학교 자율 시간이고, 그리고 그 학교 자율 시간의 대표적인 사례가 정보교육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수업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 자율 시간은 개정 중점 3번에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도 이 학교 자율 시간을 단위 학교에서 편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 자율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자, 여기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자, 먼저 학교 자율 시간을 매 학년별로 최대 68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68시간이라는 이 숫자는요,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 발표될 때는 삭제되었습니다. 최대한이 68시간이다라는 규정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삭제하는 걸로 이해를 하세요. 자, 학교 자율 시간이 반드시 최대 68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회색과 주황색이 있는데, 자, 회색으로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15 개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선안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만 20% 범위에서 시수를 증감이 가능했습니다. 자, 하지만 개선안에서는요, 교과군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자, 원래 2015 개정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증배는 가능한데 감축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감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감축하면 뭐가 좋으냐? 감축한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감축한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생겼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체 20% 증감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정 내용이고, 이것이 학교 자율 시간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 자율 시간 창체 20% 증감 가능.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에서는 1년이 34주 기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 학기는 그 반이 되니까 17주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그 17주 중에서 16주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 운영 계획을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이 남잖아요. 시간 여력이 있어요. 이때 무엇을 하느냐? 네, 학교에서 자율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업량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유연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17주, 그러니까 종전의 17주가 아닌 16주를 기준으로 해서 성취 기준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 예시를 살펴보면요. 3학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지역 연계 생태 환경, 그리고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는 예시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4학년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 고장 알기, 그리고 5학년에서는 지역과 시민, 지역 속 문화 탐방, 그리고 6학년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역사로 보는 지역. 자, 이와 같은 선택 과목 활동 등을 활용안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선택 과목 2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학년별 2개. 자, 그러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개 학년이 있고 한 학년에 2개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4 곱하기 2, 3, 4, 5, 6학년에서는 총 8개 과목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개정 중점으로 돌아와 보면요. 개정 중점 1번의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와, 그리고 개정 중점 2번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모가 바로 학교 자율 시간이라는 키워드이고, 이 학교 자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20%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5 개정에서는 증은 가능한데 감이 안 되었거든요. 자, 그리고 개정 중점 2번을 보시면 두 번째 점에서
스스로의 삶과 진로 설계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 되어서 진로 연계 학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 골자는 그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변화 내용인데요. 자, 초등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내용은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떠올리셔야 합니다. 진로 연계 교육,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진로 연계 교육. 자, 이 진로 연계 학기와 그리고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이 진로 연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자, 이와 같이 학교급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 전환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전환되는 시기에 이 학교급 간에 서로 연계하고 그리고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편성된 것이 진로 연계 교육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하고요. 대표적으로 1학년 1학기에 입학 초기 프로그램이 있죠. 이 입학 초기 프로그램이 진로 연계 교육의 일환이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6학년 2학기에 학생들이 좀 있으면 중학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중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중학교 생활이나 또는 중학교 학습 준비 등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6학년 2학기의 교과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 연계 교육의 일환이라고 했던 그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도 있는데요. 2022 개정에서는 입학 초기 활동을 통합교과 대주제의 학교 적응 활동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국어과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한글 해득 그리고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려고 시간을 증배했습니다. 바로 국어 시간을 34시간 증배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죠.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한글 떼고 들어가야 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한글을 떼고 들어오고요. 어떤 아이들은 한글을 잘 떼지 못하고 아직 미숙한 채 올라옵니다. 그래서 1학년 교실은 그 수준 편차가 엄청 심해요. 자, 이게 학교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그러면 1학년 시간에 한글 해득 지도를 위해서 국어 시간을 더 편성하자라고 해서 34시간을 더 증배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한글을 충분히 그때 공부해서 성취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취지로 국어 시간을 34시간 증배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앞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던 안전한 생활이 있죠. 그 64시간이었는데 그 안전한 생활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과로 각각 16시간, 32시간, 16시간, 더하면 64시간 이렇게 바슬질로 추가 시간 배당이 되어서 안전교육 64시간은 통합교과와 연계 재구조가 되었다라고 앞서도 강조해서 몇 차례 소개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해드리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영역 개수도 바뀌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개였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앞글자를 따서 자, 동, 봉, 진 이렇게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2 개정에서는 3개로 돼요. 하나가 빠졌단 말이죠. 뭐가 빠졌느냐? 봉사활동이 빠졌습니다. 2022 개정에서는 기존의 봉사활동을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으로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3개로 영역이 바뀌었는데요. 그 3개의 영역명은 자율,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개정 중점 4번을 보시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AI 교육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이 디지털 AI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교사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디지털 에듀테크 역량을 함양할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교재에서는요.
학교 교육과정 지원 이라는 장이 있어요. 챕터가 있어요. 파트가 있는데, 자, 거기 학교 교육과정 지원 파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는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키워드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에듀테크 활용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은 이러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와 같은 초등임용고시에 나올 만한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게 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내용 강의에서는 이러한 키워드와 이 키워드가 담고 있는 의미가 과연 교재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스키마 강의였고요. 자, 이 시간 스키마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초등임용고시 총론 창체에 대한 출제 정보와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나의 스키마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총론 창체 교재 내용을 보면서 총론 창체 내용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